지금 이 순간에도 원인 모를 통증을 호소하는 여성들. 통증은 자극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이 통증이 과하면 삶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환이 된다. 이 모든 이 뼈하고 살이 이렇게 막 으스러진다 그래야 될까? 죽여달라. 남들은 얼굴 하나도 안 아파 보이는데요. 나는 죽겠는데. 한 1, 2초를 서 있지를 못했어요. 다리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하지만 통증보다 더 무서운 것은 꾀병이라는 주변의 시선과 오해. 진짜 많이 아프거든요. 혼자 아파야 된다는 게 많이 힘들고. 내가 조용하면 가정이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혼자서 해결하고 쌓아두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병원을 다 다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병에 대해서. 여성에게 더 많이 생기는 질환, 섬유근통 증후군. 우리나라에 알려진 지 10년 남짓. 그만큼 진단도 치료도 쉽지 않은 난치성 질환. 대한민국 섬유근통 증후군의 창시자. 가장 먼저 배우고 항상 새로운 치료법을 생각한다. 환자 각각의 통증을 이해하고 최적의 맞춤 치료법을 찾는다. 같은 병을 앓고 있기에 가능한 공감에서 시작하는 치료. 섬유근통 증후군의 발전과 걸음을 함께하는 두 명의를 만나본다. 평화로운 어느 골목의 오후.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면 사정이 다르다. 좀 참아봐. 이렇게 먹고 요거 먹고 좀 있어. 요거 먹고 좀 있어. 아침 약 어머 미안. 어머 손도 못 대고. 내가 아침에 약 먹고 지금 점심 약을. 어떻게 해도 나아지지 않는 무서운 통증. 진통제를 입에 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약을 먹으면 조금 나아지다가 다시 아프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일이다. 주먹을 그렇게 꽂지면 아프지 더. 진통제 먹었으니까 진통제 좀 조금 있으면 될 거야. 좀 덜 아플 거야. 진통제 먹었으니까. 예비치는 고등학교 3학년. 남들 다 학교 갈 시간에 이렇게 통증과 싸우고 있다. 살도 못 만지게 살도 못 할머니는 그저 눈물만 훔칠 뿐. 하지만 감히 가까이 다가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예비치의 엄마다. 얼마나 많이 아파. 엄마가 대신 아파줬어. 미안해. 딸아 미안해. 딸아 미안해. 가슴이 찢어지죠. 유전이라고 할까.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약이 이렇게 잘 들어 약이.
아이고 그렇지. 그나마 병명을 알고 제대로 약을 쓰면서부터는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벌써 3년째. 통증은 19 소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무릎을 그 망치 같은 걸로 그 무릎뼈를 내려치는 것 같았어요. 그만큼. 진짜 무릎뼈가 부서질 것 같은 그런 통증 때문에 진짜 막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아요. 통증이란 우리 몸 내외부의 자극이 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되어 아픔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 몸이 통증의 원인이 되는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은 신경을 통해 척수로 모인 다음 척수를 통해 우리 몸의 모든 감각을 관장하는 뇌에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통증을 느끼도록 하는 통증 유발 물질들이 생성되고 반대로 그 통증을 감소시키는 통증 억제 물질도 함께 만들어지는데 통증 유발 물질의 양이 억제하는 물질보다 많을 때 우리는 통증을 느끼게 된다. 통증은 일종의 몸이 나한테 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경우에는 그 부위에 어떤 조직 손상이 있어서 그 부위를 스스로 보호하도록 하는 시그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몸이 나한테 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통증을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통증이 있으면 그 부위를 보호하고 얼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고 이런 의식을 갖게 되죠. 섬유근통 증후군이란 전신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수면장애나 전신 피로감이 동반되는 만성질환을 말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전신 통증. 그 원인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떻게 잘 참으셨네요, 그래도. 병원 갔더니 관절이라고. 예. 그래갖고. 예. 관절로만 계속 알고 있었죠. 예. 이정혜 환자는 지난 15년 동안 관절염 치료를 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섬유근통 증후군 진단 기준 설문을 한다. 이 설문지는 지난 2010년 이신석 교수가 직접 만든 것으로 섬유근통 증후군의 다양한 증상을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다. 설문 결과 환자는 섬유근통 증후군이었다. 일단은 지금 상당히 심하세요. 저희가 이제 약을 드리는데,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약을 드시고 좋아지시면 그때부터 이제 슬슬 운동을 좀 시작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좀 시작을 하시고, 그러시면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약을 줄여서 저희가 끊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약물 치료를 먼저 조금 할게요. 좀 멍하대요. 나는 그냥 류마티스 관절염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해서. 그게 아니고 섬유 뭐? 근통이요? 예, 섬유근통. 아, 그거라고 해서 좀 놀랐죠. 그 병명 처음 들어보세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전혀 모르셨어요? 네,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여기 와서 이제 알았지 않냐. 섬유근통 증후군 환자가 심한 통증을 느끼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통증을 전달하는 통증 전달 물질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것이다. 정상보다 많은 통증 전달 물질은 정상량의 통증 억제 물질이 제어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신에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생긴다. 두 번째는 통증 전달 물질을 억제하는 통증 억제 물질이 너무 적게 분비되어 생긴다. 정상량의 통증 전달 물질에 비해 통증 억제 물질이 너무 적으면 제어하지 못한 통증 전달 물질이 통증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섬유근통 증후군 환자는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발병하는 데 있어서 한 50% 정도 유전적인 소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50%는 환경적인 요인이 관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으로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은 수술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그다음에 루푸스, 베체트병과 같은 다양한 류마티스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B형 간염, C형 간염과 같은 바이러스 감염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섬유근통이 발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섬유근통 증후군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훨씬 많이 발생하는 여성형 질병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증가폭 역시 여성에게서 크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에 비해서 통증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다고 그러고요. 그 여성 호르몬이 훨씬 더 통증에 이렇게 민감하게끔 만든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자분들이 이제 과거와 달리 집안에만 계시지 않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육아도 해야 되고 집안 살림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 돼서 여자분들한테 섬유근통이나 만성 통증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섬유근통 증후군 환자들이 주로 나타내는 증상은 어떤 것일까? 굉장히 이렇게 찌르듯이 아주 참기 어려울 정도로 막 못으로 제가 이렇게 막 파고 싶어요. 아픈 부위를. 제일 심하게 올 때는 막 애기 배 찢어서 낳고 나서 그 마취 깨서 그 아픈 통증 있죠. 그게 쭉 지속되면서 아파요. 그런 식으로. 큰 돌이 바리바리가 와서 꽉 누워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섬유근통을 정의할 때 만성 전신 통증, 수면장애, 전신 피로감 이건 뭐 3가지 증상은 확실하게 대부분 다 있고요. 그 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두통이라든가 기능성 위장관 증상, 과민성 대장염, 변비 뭐 이런 위장관계 증상도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실제 신경에 어떤 이상이 없는데도 손발 저림이나 숨이 차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대부분이 우리네 어머님들인 섬유근통 증후군. 아픔 속에서도 일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다. 몸이 아프신데도 혼자 이렇게 일을 많이 하세요? 네. 성질이 가만히 못 있어요. 가만히 못 있어갖고 막 저길 때는 바쁠 때는 도와주고 그래요. 시원하다. 그동안 힘든 일상에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것은 뭐니 해도 남편. 아무리 아파도 쉬지 못하는 아내 걱정에 오늘도 마사지를 자청한다. 아픈 팔다리에는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주물러주는 게 최고다. 시원하십니까? 예, 시원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일을 하고 푹 쉬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우, 시원하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남편의 마사지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 이제 정확한 병명도 알았으니 새로운 치료약이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 지금 드신 약은 그러면 이번에 좀 바꾸신 약이에요? 네. 아, 좀 드세요. 바뀐 약은 좀. 예, 이건 먹을 게 조금 낫긴 해요. 조금 낫긴 하고. 이렇게 부기도 빠지고. 통증 자극이 신경에 전달되면 통증을 느끼게 하는 통증 전달 물질을 분비한다. 섬유근통 증후군 환자의 경우 이 통증 전달 물질이 정상보다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통증을 느끼게 된다. 섬유근통 증후군 치료제는 과다하게 분비된 통증 전달 물질이 활동하는 것을 막아서 통증을 개선한다. 이것이 첫 번째 치료 기전이다. 두 번째 기전은 통증을 줄이는 통증 억제 물질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상량보다 많이 만들어진 통증 전달 물질을 줄여주고 통증을 개선시킨다. 두 가지 기전의 약제를 환자에 맞게 조합하여 알맞은 약물 치료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하게 된다.
지금까지 개발된 섬유근통 증후군 치료제는 단 3가지. 하지만 이 약물로 치료할 수 없는 환자들도 있고 효과가 있더라도 구토, 다한증,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약물 치료가 주 치료가 되기는 하지만 약물 치료로 100% 증상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뭐 한 60-70% 정도는 약물 치료에 반응을 하는데 나머지 좋아지지 않는 부분들은 다른 보조적인 치료법들이 필요하고요. 이곳은 섬유근통 증후군 병동. 약이나 운동으로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환자들은 입원을 해서 통증을 관리한다. 한 번 통증이 오면 잠을 이루기 힘든 환자들의 밤 준비가 시작된다. 진통제와 수면제로 잠잘 준비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약물과 주사로도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새벽 3시가 넘었다. 결국 한 번 더 진통제와 수면제를 청한다. 진통제를 맞고 나면 잠이 잘 오세요? 잘 올 때도 있고 좀 편하게 좀 잘 수 있죠. 진통제를 맞으면. 조금 전까지 굉장히 아프셨어요? 어떠셨어요? 아프냐는 말 한마디에 흘러내리는 눈물. 말 못할 고통 속에 그렇게 아침이 다가온다. 힙을 어떻게라고? 힙을 다 같이 움직이잖아. 근력 운동 해야 되잖아. 다리 살짝 구부리고 고리가 튕기고 팔을 문제 자연스럽게. 한 20분만 해도 오늘 아침은 떠들썩 활기가 넘친다. 통증이 덜한 아침, 환자들은 이렇게 웃고 운동한다. 운동을 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통증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풀어야지 언제 풀겠었니? 컨디션 좋을 때는 이렇게 항상 웃고 즐기는 편이에요. 근데 몸이 컨디션이 툭 가라앉아버리면 누가 말 시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즐겁게 사는 게 좋잖아요. 잊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통증도 있고 그래요. 거의 훨씬 기분이 더 좋네요. 지금 마음은. 하지만 누구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다. 통증이 심하면 운동은커녕 앉아있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이기욱 환자의 병원 생활이 벌써 13일째다. 편두통으로 입원해서 이신석 교수에게 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지만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통증 왔을 때. 근데 황당하게 아픈 게 이쪽 아팠다가 저쪽 아팠다가 막 이게 통증이 돌아다니니까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네, 수면장애도 많아요. 이게 작은 소리도 귀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크게 들리고 그래가지고 잠을 깨면은 그때부터 잠을 또 못 자는 거예요. 그냥 똑바로 걸어서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지금 걷기도 좀 힘드신? 절어요. 다리를 절어요. 이기욱 환자가 기능적 신경근 자극 치료를 한다. 딱딱해진 근육에 전기 자극을 가해 근육의 움직임을 회복하는 치료다. 일반적인 섬유근통 증후군의 치료법은 아니지만 통증 조절에는 효과를 보이는 물리치료 중 하나다. 어지러워, 어떡해. 잔뜩 긴장되어 있는 신경은 조그만 자극에도 엄청난 통증으로 답한다. 오늘은
조금 컨디션이 안 좋네요. 괜찮은데. 결국 눈물을 보이고야 마는 환자. 섬유근통 증후군 환자들은 이렇게 작은 자극에도 끔찍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운동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과 신경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뿐. 통증에 민감한 환자들에게 권할 수 있는 치료법이 바로 이 수중치료다. 이쪽은 그리고 좀 더 뒤로 쭉 회원하셔야 돼요. 혼자하기엔 조금 힘든데 그래도 물속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움직임이 수월해진다. 자, 멈추고 가슴 좀 펴고 그리고 오른발만 여기서 들어보세요. 좀 더 높게. 들만하죠? 아프시는가요? 어디가? 왼발이? 하지만 통증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조금 어떠신가요? 서 계신 아마 밖에서 운동하려고 하면 이게 근육이 맺혀가지고 운동이 잘 안 돼요. 지금 심할 때는 이렇게 물속에서 근육이 조금 풀려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운동을 조금씩 하면 훨씬 근육이 많이 풀리거든요. 통증도 훨씬 줄어들 것 같고 외부 하시게 되면 허리 아픈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환자는 앞으로 일주일에 3번 꾸준히 수중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통증으로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강화시켜 통증도 줄이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전혀 이제 생활을 못하고 집에만 누워있고 집에만 누워있다 보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거의 이렇게 폐인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폐인이 되는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병원으로 오시게 되면 와서 물론 이제 약물 치료도 시작을 하지만은 이런 수중 운동이나 수중 치료를 같이 병행하게 되면 훨씬 더 일단은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힘이 생기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근육이 어느 정도 풀려주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이렇게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지만 약물 치료도 운동 치료도 시기를 놓치면 힘들어진다. 그냥 뭐 맨날 아팠죠. 어제도 아프고 잠도 하나도 못 자고 그 손이 이렇게 많이 아파서 그랬는데 울었어요. 그리고 밤에 자꾸 헛소리를 많이 한대요. 제가 딸내미보다. 송지숙 환자는 벌써 10년째 섬유근통 증후군으로 고통받고 있다. 발병 당시 자가 면역 질환인 루푸스도 앓고 있던 상황. 이제는 치료보다 진통제를 통한 통증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매일매일 환자 상태를 점검하고 그에 맞는 처치를 하는데 방문 간호사의 역할이 크다. 2번 아침에 먹고 이제 아침 약을 새벽 한 2시에 일어나서 한 번 더 먹어요. 아침에 견딜 수가 있어요. 잠을 안 자면 체온이 자꾸 하루 종일 효과를 보이는 진통제 패치를 붙여봐도 환자의 고통은 여전하다. 한때 방송일을 꿈꿀 만큼 미모가 출중했던 지숙 씨. 갑작스런 통증으로 그녀의 꿈은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았다. 매일매일 눈을 떠서 잠이 들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통증과의 싸움. 투약하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병을 이겨내려는 환자의 의지는 약해져만 간다. 매일 주사를 맞기 때문에 중심정맥관 소독, 염증 생기고 이제 그럴까봐 소독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진통제 붙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계속 약을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드시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진통제 포함해서 이제 그런 위장 쪽의 약도 쓰고. 대부분의 섬유근통 증후군 환자들은 끝없는 투병의 과정에서
통증과의 반복되는 싸움에서 지치고 희망을 잃어간다. 월요일이라서 환자가 많아서. 그럴 때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주치의가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일. 아직도? 지숙 씨의 경우 전신 통증뿐만 아니라 위장관, 방광 기능에도 문제가 있다. 다시 이거 열어. 축구 우환이 오고 막 자면서 헛소리하면서 아프다 그러고 너무 오니까 딸이 뭐라 그래요. 힘들다 한들 누가 알아줄까. 교수님 없었으면 저 진짜 진짜 어떻게도 못했을 거야. 아픈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까지 돌아가시고 교수님 찾아주시고. 교수님이 더 예쁘죠.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양형인 교수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약해지지 말고. 섬유근통 증후군 환자들에게 맞잡은 이 손보다 힘이 되는 것은 없다. 그다음에 방광. 저도 섬유근통이 있습니다. 예. 처음 증상은 뭐 제가 처음 펠로를 시작할 때니까 30대 초반에 원인 없이 굉장히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밤새 두들겨 맞은 것 같은 전신이 다 아픈 통증이 있었는데 제 병을 아니까 제가 류마티스 내과를 전공을 하고 나서 내가 예전에 아팠던 게 섬유근통이었구나. 장점은 환자들을 좀 더 잘 이해해서 환자들이 이렇게 했구나. 내가 느끼는 이런 것처럼 환자도 느끼겠구나. 환자가 설명을 하면은 어떤 증상에 대해 설명을 하면 좀 더 공감을 갖고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게 장점이고요. 황은정 환자가 양형인 교수를 찾았다. 첫 진료다. 자, 지금 보니까 소화기 내과에서 검사해서 이상이 있으셔서 오셨는데 네. 어디가 제일 불편하셨어요? 주로 이제 몸이 근육통 같은 게 자주 오고 이번 항상 보면은 몸살 같은 증상이 자주 오는데 전신이 아프고 그럴 때 소화도 잘 안 되고 항상 좀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어깨 같은 데가 이제 아프고 2주 전에는 극심한 소화불량으로 입원까지 했다. 골반통 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때 손이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하다고 하셨죠? 마디마디가 좀 이렇게 지금 보면 관절이 부은 데는 없는데 꼬부렸다 폈다 할 때 불편하시죠? 좀 뻑뻑한 느낌. 뻑뻑한 느낌. 자, 여기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아파서 멍이 드셨네. 주사를 맞아서. 여기도 그렇고 무릎도 아프시다고 그랬나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꼼꼼한 문진과 함께 환자가 정확하게 어떤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지 압통점 검사를 한다. 여기도 통증을 느끼는 부위를 압통점이라고 한다. 섬유근통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18곳의 압통점을 압박해 그중 11군데 이상에서 통증을 느끼면 섬유근통 증후군으로 진단한다. 운동도 안 하는 사람이 근육이 한제를 환자가 설명하는 증상과 압통점 검사 결과 섬유근통 증후군이 확실하다. 특히 환자에게 심각한 것은 통증. 좀 더 빨리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양한방 의료진이 한자리에 모였다. 환자는 저검사를 해서 치료 포인트를 잡고요. 섬유근통은 저는 환자는 약물 치료와 함께 한방 치료를 병행하기로 했다. 황은정 환자가 섬유근통 증후군을 진단받은 지 8일 만에 다시 병원을 찾았다.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해서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한의학적 관점에서 환자의 상태를 점검한다. 우선 통증에 민감한 환자들의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기능 검사를 한다. 다음으로 열 적외선 검사가 이어진다. 피부 표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영상화하는 것으로 섬유근통 증후군 환자들에게서는 상열 하한증,
복냉, 수족냉증 등이 흔히 관찰된다. 검사 결과 환자는 통증에 매우 민감한 상태. 벌의침 성분을 활용한 봉침과 뜸 치료, 그리고 침 치료를 병행해 통증을 감소시킨다. 한방 치료는 통증 감소에는 효과를 보이지만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기 때문에 양방 치료와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4주간의 주기적인 한방 치료 결과 환자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통증 부위를 나타내는 적외선 사진상 푸른 부분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다. 특히 심하게 아팠던 발끝의 통증 부위도 크게 줄었다. 한방 치료가 섬유근통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통증 조절이 쉽지 않고 또 통증을 위해서 약을 너무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약을 많이 투여하는 게 부담도 많이 되기 때문에 환자들한테는 약물을 조금 투여하는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또 통증이 어차피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100%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뭐 침을 맞는다든가 해서 좀 도움을 받게 하고요. 섬유근통 증후군은 진단과의 싸움이다. 양은하 환자가 전신 통증을 호소한 지 벌써 6년. 저는 이 때문에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이는 같이 진짜 잠도 안 자고 같이 이렇게 있어주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울면 같이 울어요. 막 통증 느낄 때. 사람보다 더 낫더라고요. 아무도 곁에 없을 때 힘을 준 것은 작은 강아지. 지금도 후회되는 점 한 가지는 왜 빨리 제대로 된 병원에 가지 않았는가다. 몸살처럼 온몸이 그냥 쑤시니까 이게 감기 몸살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랑 자주 아프신 분들은 조금 빨리 가서 치료 받아본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참고. 제가 사실은 자살해버리려고 이렇게 했죠. 이게 이제 통증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2차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서는, 오래된 경우에서는 저희가 치료를 해보면 약물에 대해서 잘 반응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일찍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섬유근통 증후군은 극심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쉽지 않다. 보통 섬유근통 증후군을 진단받기까지 서너 병원을 전전하고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는 동안 환자들의 고통은 커져만 간다. 말짱해 보인대요. 병원에서도 사람들이 말 안 하고 있다가 말을 하면 되게 건강해 보이는데 어디가 아파서 하냐 말 안 해요. 저. 회사에서도 너무 왜 이렇게 자주 아프니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병원에 갔다 오면 보통 이제 이렇게 아프대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병명을 모르니까 답답했죠. 가장 상처받았던 게 병원 의사분들도 이 병에 대해서 잘 모르셔가지고 저한테 섬유근통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이제 섬유근통이 진단 기준이 알려진 게 1990년이고요. 최근에 이제 2010년에 새로운 진단 기준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전에는 이게 이제 이런 병의 실체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선생님들이 이 질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진단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섬유근통 증후군 환자들의 삶의 질은 매우 낮다. 모든 류마티스 질환 가운데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신부전 환자보다 삶의 질이 더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이 늦어져 환자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섬유근통 증후군으로 오해할 수 있는 질병들이다. 통증을 기본으로 하는 여러 질환 중에서도 섬유근통 증후군은 전신에 참을 수 없는 통증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섬유근통 증후군으로 정확하게 진단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 사실
하시는 데는 하시고 어차피 이거 시간이 걸리니까. 2년이 넘도록 병명을 알지 못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양은하 환자.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운동치료는 큰 효과를 보이지 않아 새로운 치료법을 적용해 보기로 했다. 이신섭 교수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기장 치료다. 원래는 우울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던 방법인데 최근 섬유근통 증후군에도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어지럽거나 이제 울렁거리는 증상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말씀해 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술에 들어가기 전 환자는 뇌의 모양이 잘 드러나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뇌 MRI를 찍는다. 이 MRI 결과를 3D 입체 영상으로 만든 다음 완성된 영상에 실제 환자의 치료 부분을 표시한다. MRI 촬영으로 만들어진 입체 영상에 이미 표시해 놓은 치료 부위를 피부와 일치시킨 다음 본격적인 자기장 치료를 시작한다. 통증의 원인이 되는 뇌의 부분에 자기장으로 자극을 주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자기장 치료를 하면 통증이나 우울감 등을 느끼는 뇌의 특정 부위가 자극을 받아 섬유근통 증후군 증상이 개선되는 원리다. 이제 2주 정도 치료를 한 후에요. 보면 처음에 하셨을 때보다 더 통증 강도가 많게는 3, 4단계까지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2단계 정도 떨어지셔가지고 유지가 되는. 통증은 지극히 주관적인 감각 때문에 통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없다. 치료 후에는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차이로 치료의 효과를 가늠한다. 저 같은 경우는 통증이 약을 복용을 해도 이렇게 완화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제 막 혼자 짜증도 나고 그랬는데 이거 받으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약 한 예전에 13알 그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7, 8알을 먹어요. 약을 이렇게 전혀 못 드시는 그런 환자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약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병합해서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자기장 치료를 하는데요. 자기장 치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통증하고 관련된 뇌 부위에 저희가 자기장으로 이렇게 자극을 주어서 그 자기장 자극을 주게 되면은 그 자기장 자극에 의해서 통증을 억제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에 의해서 통증을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는 자기장 치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어떠셨어요? 최현숙 환자가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도 남편과 함께다. 본인이 이 병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있어서 훨씬 더 빨리 좋아지신 것 같기는 해요. 약 조절도 뭐 중요하긴 했지만은 신랑도 옆에서 여전히 잘 도와주시고요. 그래도 현숙 씨가 가족들이 배려해서 많이 안정을 찾아서 참 다행이에요. 네. 신랑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그죠? 일인지 알 것 같아요. 아내의, 엄마의 병을 알고 나서 가족의 아침은 달라졌다. 어이 딸. 아직까지는 완치가 안 되는 난치병, 섬유근통 증후군. 현숙 씨와 가족들이 사랑을 모아 이 무서운 병과 싸우고 있다. 엄마의 아침약을 챙기는 건 큰딸의 목. 남편은 통증으로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든 아내가 약을 먹도록 돕는다. 약이 통증을 잠재울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엄마. 그 사이 아빠와 딸이 아침을 준비한다.
단출한 아침상에 막 수저를 드는 찰나. 아내의 호출에 수저를 놓고 불이 나게 가는 남편. 아내 곁에 자리 잡고 앉아 어디가 불편한지 챙긴다. 이쪽이 더 아프지? 병에 대한 이해가 현숙 씨 가정에 웃음을 되찾아 주었다. 아버님이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 좀 나으세요? 저는 손이 차가운데 아빠 손도 따뜻해요. 그래서 따뜻해서 자꾸 만져주니까 더 좋고, 건강했을 때는 여름에 손 잡는 거 정말 싫어했거든요. 너무 뜨거워서. 근데 지금은 뭐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냥 손 잡는 걸 더 편하게. 말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식구들한테 짐이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우울증이죠. 이 사람이 저 때문에 아프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아, 이게 좀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이 사람을 지켜줄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잘 도와주시는 게 당연하죠. 평생 같이 가야 되는데. 내각신기가 훨씬 더 이쁘게 찍은데. 미연 씨가 밝은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앉았다. 아픈 뒤로는 통하지 않았던 일이다. 남편이 사진사인데도 말이다. 하나, 둘, 활짝 웃고. 어중간에 웃지 말고 활짝 웃으라니까. 그다음 고개 살짝, 그렇지. 살짝 미소. 하나, 둘. 오랜만에 사진 촬영이 영 어색한 미연 씨. 뭐가 이상해? 잘 봐봐. 하지만 남편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예쁜 아내다. 최근 지금 몇 년 전까지도 내가 아주 아침 저녁으로 이 손과 발, 몸을 이렇게 주물러 줘야 일어나고, 또 저녁에 잘 때도 또 주물러 줘야 잠을 청하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요즘 미연 씨가 매일 찾는 곳은 절. 통증이 너무 심하던 1년 전, 약으로도 조절이 쉽지 않던 고통 때문에 자포자기했던 그때. 마음의 안정을 위해 시작한 것이 전신 운동이 된다는 절이었다. 종교도 종교지만 땀을 흘리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날 밤은 잠을 잘 잘 수 있었다. 제가 이제 속도가 조금 빨랐잖아요. 여기서 지금은 조금 천천히 한 거거든요. 네, 다른 때는 속도가 좀 빨라요. 천천히 하신 게 이 정도예요? 네. 지금 다 줄이고 지금 제가 먹는 약 4알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약을 많이 드셨나요? 네. 얼마나 많이 드셨죠? 그전에는 한 주먹 먹었어요. 네, 아침 저녁으로 한 주먹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정신적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끈기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땀이 그 방석에 흠뻑 젖을 정도로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나면 기분도 좋고 상쾌하고 내 마음도 편안하고, 네, 그래요. 더만 안 하고, 이 병은 아주 낫는 병은 아니라고 하니까 특별한 약도 없고, 그러니까 이대로만 꾸준히 오랜 시간 버텨주면은 나는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섬유근통 증후군. 아직은 이름도 생소하고 완치의 길은 멀기만 한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는 전체 인구의 2% 남짓. 통증으로 고통받고 꾀병이라는 주변의 오해로 또 한 번 상처받는 섬유근통 증후군 환자들. 두 명이는 오늘도 그들을 위해 병을 알리고
새로운 치료법을 찾으려 고군분투하고 있다. 딱 한마디로 하면 아마 일반인들한테 또는 환자들한테 가장 설득력 있는 건 섬유근통은 꾀병이 아니다. 꾀병이 아니고 진짜 병이다. 환자를 좀 더 많이 주변에서 특히 가족들이 이해를 해주면은 환자들이 훨씬 더 외롭지 않고 더 이 섬유근통을 이겨내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되죠. 거의 매일 먹다시피 했죠. 사업상 또 술자리도 자주 갖게 되고 또 흡연도 하게 되고 TV에서 많이 보던 병들이지만 그게 과연 나한테 올까? 가슴 답답해요. 희망을 갖고 살자, 친구야. Let me take you down, 'cause I'm going to strawberry fields. Nothing is real, and there's nothing to get hung about. Strawberry fields forever.